폐차장 하면 떡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신가요? 아마 대부분 낡은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녹슬어가는, 뭐랄까, 자동차들의 무덤 같은 곳을 생각하시죠? 근데요, 오늘 그 고정관념을 제가 완전히 바꿔드릴게요. 여기엔 끝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. 자,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아끼고 탔던 그 자동차, 마지막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냥 꾹 눌러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게 전부일까요? 진실은요,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. 와, 95%. 이게 진짜 놀라운 숫자거든요. 법적으로 자동차는 무게의 95% 이상을 무조건 재활용해야만 합니다. 네, 맞아요. 95%. 이게 그냥 생긴 기준이 아니라 유럽의 아주 엄격한 환경 규제에서 시작된 건데,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. 단순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자원으로 되돌리는 어마어마한 순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이 95%라는 숫자는 파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탄생의 시작점인 거죠. 요즘 폐차장은요, 자동차 공장을 거꾸로 돌리는 역방향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. 모든 부품과 원자재 하나하나가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얻는 순환 경제의 진짜 살아있는 현장인 셈이죠. 자, 폐차장에 차가 한 대 딱 들어왔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?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. 아주 엄격한 검수 과정을 통해서 이 차가 과연 저 멀리 수출될 것인가? 아니면 쓸만한 부품들을 남길 것인가? 그것도 아니면 그냥 원자재, 즉 고철이 될 것인가? 이게 정해집니다. 일단 차가 들어오잖아요. 그럼 전문가들이 진짜 매 눈으로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미션 상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나 전기 장치는 괜찮은지, 시트 상태나 에어컨은 어떤지 진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봐요. 바로 이 종합평가에서 이 차의 몸값이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검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죠. 만약에 상태도 좋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델이다? 그럼 수출용으로 딱 분류돼서 한 100만 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아요. 근데 상태가 영 안 좋다, 이건 뭐 굴러가기도 힘들다 싶으면 고철행이 되는 거죠. 그럼 가치가 4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. 와, 시작부터 벌써 2배 넘게 차이가 나죠? 좋아요.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? 아쉽게도 고철행 판정을 받은 차의 마지막 길입니다. 여긴 키워드가 딱 2개예요. 속도 그리고 파워. 한 대의 차가 어떻게 순수한 원자재로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. 안전이랑 환경 때문에요. 그게 뭐냐면 차 안에 있는 액체란 액체는 싹 다 빼내는 겁니다. 기름, 냉각수, 오일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오염도 되고 자칫하면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전용 장비로 쫙 빨아들이는데 이때 회수되는 양이 무려 90에서 95%나 돼요. 이걸로 위험을 원천적으로 딱 막는 거죠.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.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. 액체 빼고 200kg이 넘는 엔진을 그냥 쑥 드러내고 차체 여기저기 숨어있는 구리 배선 같은 돈 되는 것들 다 떼어내고 마지막에 꽉 눌러버리는 것까지. 이 모든 게 믿어지세요? 딱 1시간이면 끝나요. 1시간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불꽃 튀기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저 거대한 유압 가위라는 걸 씁니다. 작업자분 말 들어보면 가스 절단기처럼 빠르진 않아도 화재 위험이 아예 없어서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. 힘과 안전, 둘 다 잡은 진짜 스마트한 방법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큐브처럼 변한 자동차들,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. 이게 한 20톤, 그러니까 차 25대 정도가 모이면 전문 재련소로 보내져요. 그럼 거기서부터가 진짜 마법이죠. 철, 구리, 알루미늄은 기본이고요. 심지어 촉매 변환 장치에 숨어있는 백금 같은 아주 비싼 금속까지 싹 다 분리해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고철이 되는 길을 봤죠? 근데 모든 차가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. 아까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들이 있잖아요. 이 차들은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. 훨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길이죠. 바로 부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. 여기는 아까 봤던 그 파워풀한 모습과는 180도 달라요. 힘이 아니라 정밀함이 전부입니다. 이 말 한번 보세요. 거의 수술에 가깝게 다룬다. 작은 흠집 하나만 나도 바로 상품 가치가 훅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진짜 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조심조심 부품을 떼어내는 거예요. 완전 다른 세상이죠?
아니,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당연히 돈이 되니까요. 이 표를 좀 보세요. 중고 부품 가격이 보통 거의 30에서 40% 수준이에요. 특히 오래돼서 단종된 차들 있죠. 이런 차들은 새 부품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. 그러니까 이런 중고 부품이 그 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셈이죠. 이게 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. 그리고 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 폐차장의 부품 창고 한 곳에만 있는 부품 재고가 무려 20만 개래요. 20만 개. 그냥 보면 무슨 대형 마트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를 위한 일종의 장기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. 이렇게 떼어낸 부품을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. 완전 전문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칩니다. 우선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요. 그 다음엔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포장까지 싹 합니다.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야 하니까 사진도 여러 각도에서 찍고 마지막으로 이 넓은 창고 어디에 있는지 딱 주소를 부여해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거죠.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? 자, 지금까지는 현재의 폐차장 모습을 봤는데요.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즘 도로에 점점 많아지는 전기차. 이 전기차들이 폐차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.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아주 큰 위험이기도 하죠. 전기차 해체는요, 진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그냥 뜯으면 큰일 나요. 350V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르거든요. 진짜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런 특수 절연 장갑이랑 옷은 무조건 입어야 하고요. 심지어 이 큰 시설에서도 전문 교육을 받은 딱 3분만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. 그럼 전기차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배터리. 무게만 200에서 400kg이나 나가는 이 덩어리가 완전 보물이에요. 안에는 니켈, 코발트 같은 비싼 희귀 광물들이 꽉 차 있고요. 또 이걸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작은 모듈 단위로 나눠서 다른 데다 다시 쓸 수도 있어요. 이게 바로 요즘 뜨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의 핵심입니다. 이 배터리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22kWh 용량의 배터리팩 하나면요, 100W짜리 전구를 220시간 동안 켤 수 있어요. 220시간이면 거의 9일하고도 반나절이 넘는 시간이에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이런 모듈을 모아서 배 모터로 쓰거나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과정들, 고철로 만들고 부품으로 살리고 배터리를 재활용하고, 이 복잡한 것들이 결국 뭘 위한 걸까요? 바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버려지는 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계속해서 가치를 갖고 돌고 도는 세상. 우리가 순환 경제라고 부르는 것의 심장, 그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시스템이 그냥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 고객분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2008년식 차, 이제 새 부품은 나오지도 않죠? 헤드라이트 하나를 못 구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걸 찾은 거예요. 이분한테는 여기가 그냥 폐차장이 아니라 내 소중한 차를 계속 타게 해주는 진짜 보물창고인 거죠. 그러니까요. 이제 아시겠죠? 폐차장은 더 이상 자동차의 무덤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정반대죠. 더 끄면 우리가 차를 더 싸게 고칠 수 있고, 땅 파서 자원을 캐내는 일도 줄일 수 있고, 오래된 차들도 안전하게 계속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거니까요.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자원의 중심지, 바로 그런 곳입니다. 요즘 자동차들은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. 점점 더 똑똑해져서 거의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죠. 오늘 우리는 지금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두 번째 삶을 사는지 봤습니다. 그럼 앞으로 수많은 센서와 거대한 배터리로 꽉 찬 미래의 자동차들은 과연 어떤 사후 세계를 맞이하게 될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.